누가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라 그랬나?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따 소개팅 간다고 들떴나 봐요. 다음 촬영이 또 있기 때문에.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렵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돈 못 벌잖아요. 뉴턴도 깨졌죠. 뉴턴도 깨지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많이 걸렸는데, 자,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 투자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라는 건 보통 여러분들이 PB센터나 뭐 은행에 가거나 아니면 증권사에 가면 내 투자 성향 같은 걸 작성하지만 그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투자 목적 그리고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를 굉장히 많이 가리기 때문인데, 자,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런 목적이면 정말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면 니네 학생이 웬일로 그냥 단타밖에 안 하시잖아요. 원래 그 기본적인 투자 목적은 내 자산에 적절한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 뒤 아니면 노후에 대비해서 내 자산을 꾸준하게 우상향시키는 게 우리 투자의 목적이라고 하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의 목적이 이게 아니어서예요. 여러분들의 투자의 목적은 뭡니까? 특히 2030들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면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나오는 게 싸기? 그렇죠. 집이 나와요. 두 번째가 결혼이 나옵니다. 그치. 물론 이 두 개가 연계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집이나 결혼은 언제 필요해요? 대단히 빠른 시기에 필요해요. 이게 한 10년, 20년 걸리니까 집 20년 뒤에 사고 결혼도 20년 뒤에 하면은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한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나이 50에 지금 결혼하고 집 사면 어떡해? 집이건 전세건 지금 당장이 급한데 집과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단기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단기다 보니까 대단히 높은 수익률. 높은 수익률이죠. 높은 수익률을 넘어서 제가 보기엔 거의 횡재를 원합니다. 맞아. 우리가 높은 수익률이라 그러면 자산 전체로 봤을 때 1년에 10%? 와, 미쳤다! 전혀 동감을 안 하는군요. 네, 좀 그 감흥이 없어요. 언제 집을 사요? 1년에 10%를 여러분이 10년간 기록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 금융계의 시대의 천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여러분들 연봉 100억 주고 들어갈 거예요. 와. 요즘 같은 때 10%를 10년 했으면은 책 쓰면은 난리 났어. 니니의 가르침. 집과 결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 대단히 단기에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사실상 뭐예요? 불가능한 목표에 가까워요. 확률이 대단히 낮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자산이 지금 3천만 원인데 3년 내로 결혼해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전셋집이 한 4억이야. 그러면 한 2억 대출받아고 쳤을 때 한 1억 5천에서 1억 7천이 모자라요. 근데 그걸 투자로 채울 수 있는 갭이냐? 물론 저도 답답해요. 그럼 뭘로 채워요?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3년 열심히 모아봐야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걸 높여야죠, 수익률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에 고수익률을 원하는 거예요. 가능할 수도 있죠. 이런 어떤 종교문포에서 이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리스크가 당연히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잃습니다. 왜냐? 확률이 한 90%는 잃고 10%는 버는 시장이잖아요. 확률 자체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 그럼 잃은 사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많은 투자 원칙들, 수많은 투자 구루들이 얘기한 거 막 투자 책들 뭐 맨날 봐도 안 돼. 왜? 거기서 이걸 알려주는 책이 어딨어. 이론이란 것도 없어요. 야, 마켓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추던지 2배, 3배, 4배 뭐 이런 거 맞추는 거잖아요. 100원짜리가 1000원 어떻게 가나요? 이거 어떻게 맞춰요? 집회 갈 거니까. 그냥 누군가 많이 벌었대더라. 안녕하십니까? 3년에 50억 번 전석제로 갑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지금 사고 이따 팔면은 무조건 2배는 나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괴리가 납니다. 뭐가?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고 한 거와 실제 시장에 들어가면 안 맞아. 맞아요. 영어를 배웠는데 스페인어를 하는 거야. 수영을 배워놓고 달리기를 하자. 아니면 마라톤을 배웠는데 100m를 뛰고 있어. 그 이상하다. 내 폐활량이 좋아졌는데 100m 속도가 왜 안 나오지? 당연히 안 나오지. 마라톤을 배웠는데 거기서 100m를 뛰려고 그러면 그게 됩니까? 투자란 건 사실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자산의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
그때도 얘기했지만 답이 있잖아요. 그냥 배분해서 놓으면 돼요. 예를 들면 정기예금 3%짜리 50% 넣고 그다음에 주식 한 20% 섞고 뭐 이렇게 섞으면 대충 별 일이 없으면 그만큼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알잖아요. 알아. 배웠어. 쉽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배운 대로 하면 되고 하지만 이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노잼 투자. 노잼 투자라니. 그럼 이게 왜 안 될까? 시드가 작아 일단. 그렇죠. 시드가 작아요. 내 인생에서 돈이 가장 필요한 시기와 내가 돈을 버는 시기가 미스매치가 납니다. 내 자산이 요만한데 이만한 걸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은행이 이렇게 도와줘서 그리고 내 눈높이를 좀 낮춰갖고 이걸 맞추는 거죠. 나는 여기지만. 그때가 단기에 정말 고수익률을 추구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들 세대, 돈 잃는 세대가 가장 많은 이유가 또 이거기도 해요. 약간 여유가 되는 그런 나이대가 되거나 자산 상태가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미스매치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걸 투자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치. 투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투자로 이걸 어떻게 해? 그래. 아니 투자로 이걸 어떻게 해?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목표 금액을 낮추는 것도 있어. 이 금액을.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필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혼 비용 낮춰야 된다. 결혼하는데 5천만 원씩 들잖아. 개인적으로 정말 집 가진 분들한테 죄송한데 이건 파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대단히 파격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많이 해요. LH가 뭐 그런 거 짓잖아요. 청년 무슨 주택 뭐 이런 거 많이 짓는데 이 목표치를 좀 낮춰줘야 돼요. 이게 너무 높아 사실. 게다가 또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은 서울을 바라잖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일자리가 서울에 있는데 어떡해. 일자리가 경기도에 있는데 저기 제 고향인 뭐 강원도 정선에 갈 수는 없잖아. 가라고는 하지만 못 가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얼마입니까? 12억. 물론 평균이어서 청년들이 저기 못 가죠. 좀 돈 좀 있거나 이제 40대, 50대는 형님들, 어르신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지만 다 청년들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낮은 거 한 절반. 5억? 비싸요? 네. 아니 그래 둘이 합치면 뭐 둘이 합쳐서 5억 주고 그리고 아까 그 돈 이것도 사실 정책이 있죠. 옛날엔 재형저축이라고 재형저축 있었어. 요즘엔 청년 뭐 도약계좌 자산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시드머니를 많이 해줘. 물론 이거를 해도 이게 너무 높아서 너무 높아서 괴리가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청년들을 조금 더 빠르게 우리 경제 금융생활로 땡겨야 돼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사회에 뛰어드는 시간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목표 금액은 올랐잖아요. 그럼 이걸 더 땡겨야 투자 금액이 늘잖아. 20대 초반부터 하면 30대까지 10년이라도 있잖아요. 예전에 25, 27 하다가 요즘 한 31 되죠. 더 코앞이야. 취직을 31살에 하면 야 결혼까지 몇 년 남았어. 결혼이 뭐 35, 36, 37. 금융생활에 뛰어드는 기간을 늘려줘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눈앞에 있는 목표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결혼 포기해. 하더라도 대단히 늦게 해. 옛날에 슈컬리아 나왔죠. 뭐가 없습니까? 20대 부모가 없다. 둘째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20대 결혼 90% 줄었죠. 30대 중반 이후로 결혼을 하니까 애가 만에 하나예요. 둘째가 사라졌어. 한 80% 이상 줄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바닥을 친 거는 첫째가 줄은 건 물론 있죠.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둘째 이유가 없어졌어요. 형제 자매가 없어졌어요. 33, 34, 35 이렇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아이 더 어떻게 나. 근데 요즘에 친구들을 보면 20대는 청소년이야. 취업 지금 막 해야 되는 급박함도 잘 없고 대기업 들어가는 것도 31살. 저도 31살에 들어가는데 저는 쳐놓느라 그랬고 저는 31살에 들어갈 때 늦었다고 아주 원서도 대부분 못 냈어요. 나이 많다고 다 잘리고. 노총각. 더 중요한 거는 놀랍게도 퇴직 연령은 49.8세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기간이 더 줄었어요. 그럼 이게 N이 줄었어요. 근데 목표값은 더 올랐어요. 수익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파르게 올라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저성장 시대잖아. 옛날에 비해서 수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나? 옛날에 비해서 수익률이 내려가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올려야 돼. 게다가 이 높이는 더 올라갔어. 투자로 이걸 해결한다? 슈퍼맨입니까? 더 줄었는데 더 높은 수익률로 더 높은 걸 맞춰야 된대. 엄청난 하이 리턴을 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투자라면 돈을 잃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걸 하니까. 그런 상품을 하니까. 리스크 관리라는 거 할 여유가 없잖아요. 슈카 형이 말한 대로 뭐 이렇게 자산 배분하고 해치 상품.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해. 여러분들의 20대는 제가 보기에 거의 사라졌어.
경제 금융적으로 봐서 물론 20대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는 동도희 같은 친구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뭔가 엄청난 목표가 있거나 아니면 동동이처럼 탐욕스럽거나 안 탐욕스러워요. 농담이고 대부분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게 왜 뒤로 갔을까? 공부를 너무 오래 하나? 그러니까 공부를 왜 오래 할까? 요즘 애들이 게을러서? 요즘 애들이 일을 더 하기 싫어해서? 아니에요. 다 스펙 쌓아요. 다 열심히 하고 싶어. 첫 직장에 대기업 못 가면 평생 못 들어가니까. 신입을 안 뽑아서? 예전에 25살, 뭐 많아야 27에 취업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때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100% 제 생각이에요. 임금 격차? 그렇죠. 임금의 격차가 작았어요. 진짜 맞아. 무슨 소리냐? 여기가 아니더라도 B에 들어가도 격차가 적었어요. 그리고 B도 성장하던 시대입니다. 자, 근데 이제는 우리 평균 임금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갔냐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올라가고 여기는 많이 올라갔죠. 평균이 여기가 됐는데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가기 힘들어. 게다가 저성장이에요. 이젠 여긴 대부분 어딥니까? 중소기업들이. 우리 슈카 친구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중소기업. 흔히 말하는 애들이 뭐 줬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조적인 표현이에요. 자조적인 표현. 왜냐하면 우리나라 99% 가까이가 중소기업에 갑니다. 물론 계열사까지 다 친다. 대기업의 계열사까지. 그래도 거의 90%가 중소기업에 간다고 봐야 돼요. 인터넷에는 다 대기업밖에 없던데. 블라인드요? 근데 이 격차가 쫙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을 더 들이더라도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이쪽에 가는 걸 감수하겠습니까? 그렇지 당연히 처음부터 30대 대기업 때 가야지. 대기업 갈래요. 이쪽으로 눈높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저게 어렵다 싶으면 다 같이 목매달죠. 뭐에 목매달아요? 전문직, 의대. 우리나라 서울대건 뭐건 이과, 의대 다 문과, 뭐 변호사, 회계사, 사. 저 바리케이드 치는 거 봐요.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바리케이드. 물론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4차 전성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 어려워. 눈높이 안 맞아. 눈높이를 낮춰라? 이게 안 돼. 목표는 올라갔어. 기간은 줄었어. 저 눈높이를 맞추려고 나보고 여기 가라 그런다? 이 미스매치가 발생을 해요. 뭐 그렇다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얘네가 이걸 올리란 말이냐? 올리면 걔네가 버틸 수 있습니까? 우리 저쪽서 우리 축하 친구들이 저거를 월급 2배로. 삼성전자로 맞춰준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우리나라 중소형 제조업체들, 조선업, 건설 사람 엄청 모자라. 이만하게 붙어있어요. 급구, 제발, 플리스. 하지만 우리 30 넘어서라도 4자를 바라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쁜 생각이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결혼 이런 걸 못하게 생겼는데 심지어 결혼식장의 눈높이는 여기잖아요. 우리 커뮤니티 눈높이는 여기예요. 그럼 얘들이 급여를 맞춰주면 되지 이런 생각하죠. 조선업 맨날 사람 구한다 그러면서 연봉 그거 맞춰주면 되잖아. 5천, 6천, 7천 맞춰주면 되잖아. 이게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거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게 가격 경쟁이지만 이쪽은 이렇게 높은 급여로는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이 대부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산업 구조라 그래요. 산업 구조에서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급여로 경쟁하는 데죠. 다 인건비로 경쟁하거나 그런 데기 때문에 경쟁사가 중국, 뭐 동남아 뭐 이런 데하고 경쟁을 했을 때 이거 급여를 여기에 맞춰주면은 단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제조업 중에서도 화끈한 기술력으로 이걸 커버하는 데들이 있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런 데들 기술력 격차를 벌리면은 다 가려 그러잖아. 거기는 SK 하이닉스, S전자 무슨 화학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이 산업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임금으로 갈 수 있도록 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써야 됐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쵸, 산업의 구조를 조금 바꿨어야 되죠. 아니면은 여기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올렸어야 돼요. 이 임금을 커버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조정 얘기는 이게 2000년 초반에 나왔으니까 20년 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만으로 계속하면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힌다. 우리나라도 서비스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왜? 높은 생산성. 높은 생산성이라는 건 뭐예요? 높은 급여예요. 높은 급여를 커버할 수 있는 업종으로 변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GDP 3만 불 이상 어떻게 넘어갑니까? 생산성이 3만 불을 못 넘어가면 어렵죠.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미국, 뭐 일본, 유럽의 몇몇 국가들 말고는 이거를 해낸 나라들이 잘 없어요. 높은 생산성을 가는 서비스업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유튜브도 있죠. 컨텐츠업, 금융, 뭐 아니면 어떤 유통
뭐 게임 같은 것들, 아니면 또 문화산업, 관광,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 아니면 기술, 아니면 미국처럼 기숙 동아리 찍어서 적자여도 그냥 막 쓰든가, 아니면 중국처럼 내수 제조업으로 돌리잖아요 거기는. 아니면 영국처럼 금융으로 뭐 돌린다든지. 일본은 수출도 되고 내수도 크고, 게다가 일본은 자산이 많아요. 건물주야. 들어오는 이자 수익이 많아,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뭔가 수익을 거두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제조업 쪽에서 빠르게 뭔가 생산성이 높은 데로 바꿨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잘 안 됐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해낸 거는 이 제조업을 하이 퀄리티로 올렸죠. 뭐 반도체건 뭐 2차 전지건 뭐건 여기를 고임금 가능하게 막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막 바꾸지 못한데 이제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못 따라가잖아. 못 따라가니까 일로 가라고 청년들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됩니까? 일로 안 가고 조금이라도 고임금으로 가야 되니까 24, 25에 취업을 못해요. 30, 31살까지 석사 따고 박사 따고 아니면 끝까지 버티고 4차, 4수, 5수 준비하고 여기 될 때까지 뭐라도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여기 갈 바에 내가 알바를 하지. 경력도 안 되고 성장성이 약하다는 건 경력이 의미가 적다는 소리하고 비슷해요. 그럴 바에 내가 배민 알바를 뛴다. 배달을 뛴다. 그게 돈을 더 받는다. 왜냐하면 여기는 미래 경력이라보다는 지금 당장 현금인데 지금 당장 현금으로 따졌을 때도 경쟁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답이 없다는 소리냐? 아무래요. 지금이라도 해야죠. 지금 그리고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 이후로 IT 기업들 많이 등장했죠. 고임금 일자리가 생겼어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개발자 다 새로 생긴 거예요. 서비스업, 소프트업으로 생긴 겁니다. 우리가 금융 쪽 발전하면 금융 쪽 일자리 다 고임금이잖아요. 다 그렇게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스타트업, 바이오 이쪽이 사실은 빨리 해줘야 되는 시기와 가깝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게 생활이 뒤로 가면서 무리한 투자, 결혼 같은 거 뒤로 가고 둘째가 없고 눈높이하고 안 맞게 되고. 왜냐면 우리 눈높이는 거의 선진국이야. 미국, 영국, 프랑스 걔네들이 하는 거에 눈높이가 돼 있는데 우리 실제 몸은 아직 대부분 이쪽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발은 여기에 있는데 손은 여기에 가 있어. 이렇게 이게 어렵죠. 이걸 하기 위한 정책들을 또 많이 하죠. 뭐 산업 간에 뭐 벽을 무너뜨린다든지 소프트웨어 파워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진격하지 못했을 때도 사회 진출이 점점점 느려지는 이거를 정책적으로 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25이라고 해봅시다. 25, 27, 뭐 31? 똑같은 임금이라면 여기를 뽑는 게 이익이에요? 여기를 뽑는 게 이익이에요? 여기를 뽑는 게 이익입니다. 뭐 이만큼이라도 뭘 하고 왔잖아. 내가 돈 안 줬는데. 그리고 25이나 31살이나 그때는 피지컬이 그거예요. 둘 다 열심히 해. 게다가 31살은 더 급해. 경력 같은 신입. 경력 같은 신입 이거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야 여기는 조금 하면 딴 데 갈래요? 여기는 조금 하면 제발 여기서 계속하게 해주세요.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나잖아. 나 옛날에 나 딴 데는 원서를 내면 다 떨어져. 얼마나 간절했는데. 나 거기서 잘리는데 눈물 날 뻔했어. 똑같은 급여라면 어디가 유리합니까? 당연히 기업은 여기가.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를 저임금에 뽑으라 그러면 문제가 많으니까 이쪽을 땡길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교육 같은 거, 대학 교육을 어떻게 좀 훨씬 더 산업에 밀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실제 금융 경제에 밀착할 수 있도록 바꾼다든지. 그대가 썼잖아요. 뭐 문과 뭐 아무라지 때라며.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아무라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봉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육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금 피크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고용하는 쪽은 뭔가 베네핏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대를 고용한다, 25, 26 고용한다, 상당 부분은 그 기업에 뭐 법인세를 좀 해준다든지. 지금도 있어요. 청년 고용 뭐 이런 거 있는데 더 강력하게. 미안한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10살짜리, 12살짜리들이 해당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런 씨를 좀 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요 시간 돈을 벌면서 자기 자금도 마련을 하고, 그래도 좀 벌었잖아요. 그럼 목표 수익률 좀 내려가고, 마음도 급하지 않고, 결혼도 빨리 하고. 20대에 결혼을 안 하는 게 말이 되고, 언제 해요 그러면 결혼을? 아니면 일도 20대 때는 게 당연하지. 저는 사람은 20살 이후에 발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나를 보니까 그래. 20살 때 내가 제일 뛰어났어. 지금 이제 늙어갖고 헬렐렐 하고 있는 거지. 20대가 사라지고 있다. 많은 이유로. 제 생각에는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가 못 따라오면서 이들의 눈높이에 못 맞추니까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뒤로 가는 거예요.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도. 더 오래 일해야죠. 50대 퇴직 말이 됩니까? 이것도 뒤로 좀 늘릴 수 있게. 이런 임금 피크제라는. 임금 피크제를 하려면 앞을 임금을 올려주는 말과 똑같아요. 평생 소득은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쪽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해해요. 다 같이 가고자 하는 여긴 작은데
이렇게 앞을 당겨서 이쪽을 많이 뽑으라 그러면 우린 못 뽑는 게 아니야. 이런 갈등이 항상 있어요. 세대 갈등. 근데 세대 갈등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우리도 일로 갑니다. 금방 가요. 얘네도 일로 와요. 얘네가 야 그거 합시다 하면은 그래 그거 하자 그러면 니들은 여기 와. 그리고 실제로 걔네들 득을 받는 거는 훨씬 앞세대일 수도 있어요. 씨를 좀 뿌려. 그러니까 누가 얘기가 아니라 방금 전에 그 얘기입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농부가 씨를 먹진 않잖아요. 가뭄이 와도 그 내년에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야. 내년에 뭐 0.5, 0.4 볼 겁니까? 씨를 뿌려서 얘네들이 자라야 우리 노후를 얘네들이 뒷받침해 줄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의 기본 원리가 세대 간 연대라며. 세대 간 연대 원리에 기초한 연금이에요. 전 세계 연금이 다 그래요. 돈을 많이 버는 세대에서 이분들이 이뤄낸 거를 우리가 물려받았으니까 이분들이 뒤로 갔을 때 부조해 주는 겁니다. 연대해 주고.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산업 구조가 빨리 변했으면은 좋았을 깨지만 우린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제조업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컨텐츠업, 게임업, IT업 다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그 과도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정책적 배려가 좀 있어야 되죠. 정책적 배려가 뭐예요? 우리 사회의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개똥 철학이에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제발 제 개인 슈카를 생각. 국회로. 자네는 이미 이쪽이 아니야. 우리가 배려해 주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네도 이미 글렀어. 끝!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동이 월급 깎아서 20대 주면 되는 거지? 아니요, 저는 진입장벽을 만들고 싶어요. 뭘 진짜 그걸 만들어?